안녕하세요. 후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A124의 간접증명법, 그죠? A124의 간접증명법이 있는데, 직접 증명하다 막히면 간접증명법을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과정에 배우는 간접증명법, 대우증명법과 규律법. 대우증명법은 설명했었잖아. 복잡하면 간단해, 대우쓰라. 그래서 증명하는 거야. 부정이면 부정,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 대우쓰시라고.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간접증명법 중에 두 번째 내용이죠. 규律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律법. 일단 증명하기 전에 원리를 좀 알아야겠으니까. 뭐가 규律법이라면요, 이게 규律법이야. 규律법은 결론이요. 결론 부분을요 부정해요. 결론 부분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한 상태에서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요, 뭐가 발생해요? 모순.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해 나갔더니 모순이 발생하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다를 증명하는데 무엇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된 상태를 가정한 상태에서요, 부정된 상태를 가정해 놓고 증명해 나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함으로 부정되지 않은 상태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이게 바로 규律법인데요. 그러니까 딱 상태가 이런 상태야. 보통 많이 쓰는 상태가, 잘 봐. 자, 이런 상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U A, B 이렇게 전체가요 딱 물과 기름 A, B로 딱 갈려져 있을 때, 이때 자, 문제에서 A인 것을 증명하래. A인 걸 증명하래. 근데요, A인 걸 증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증명이 너무 힘들어. 따라서요, A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A가 아닌 것, A의 여집합은 지금 현재 B니까 그러면은 A가 아니고 B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렇죠? 자, B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증명해 나가봤더니 가정된 것에 대한 모순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모순이 발생함으로 절대로 B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B인 것은 사실이 아니다. B가 아니기 때문에 A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예를요, 선생님 한번 들어볼게. 봐. 이 강의실 교실이 있어. 교실이 있는데 교실에는 선생 아니면 학생밖에 없다고 하자. 교실 안에는요, 선생 아니면 학생이야. 그렇죠? 근데 누군가 들어와서 V쌤한테, 야, 너 선생이야? 네, 저 선생인데요. 그러면 네가 선생인 걸 증명해봐 이렇게 한 거야. 나한테 누가 들어와서 네가 선생인 걸 증명해보래. V 강창성, 너 선생인 걸 증명해봐.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나 선생 맞아. 그러니까 증명해보래니까. 나 선생 맞다고 증명해보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렇죠? 좋아, 내가 선생인 걸 증명해볼게. 그리고 규律법을 쓰는 거지. 이렇게 규律법을. 자, 좋아. 그럼 내가 선생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이 아니라고 가정해. 그러면 이 교실 내에 선생 아니면 학생이니까 선생이 아닌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V쌤은 학생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증명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V쌤은 학생이다. 좋아. 그럼 내가 학생이라고 하자. 그럼 뭐 이런 액면의 학생 봤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어떤 게 아니라 이 나이에 학생일 수가 있어? 학생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요, 좋아. 이런 몸매, 이런 풍채, 이런 포스의 학생을 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아. 그럼 학생이면 내가 분필 들고 막 규律법 설명하고 있고, 인강 촬영하고 있고, 이게 학생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그래? 너 학생 아니네? 맞지? 나 학생 아니지? 너 학생은 아니야. 학생이 아니면 뭐야? 선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律법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가장 많이 씁니다. 딱 전체가 선생, 학생 이렇게 A, B일 때 A를 증명하래. A라는 걸 증명하래. A가 아니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걸로써 증명을 해봤더니 모순이 발생해. 당연히 모순이 발생하죠. 그렇죠? 선생이 학생은 아니니까 모순이 발생하니까 학생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학생이 아닌 순간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규律법이라고.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쭉 해나가봤더니 모순이 발생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 원상태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렇죠?
자, 발전해서요. 이건요. C의 발전해서 이건 한 가지만 더 익혀주고 기본적인 사고니까 만약에 전체가 있는데 U가 있는데 이번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분식집에 갔던 분식집에서 떡볶이, 라면, 순대 이렇게 파는 떡볶이, 라면, 순대 이렇게 세 개를 팔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떡볶이인 걸 증명하래. 알겠냐? 떡볶이인 걸 증명하래. 나 떡볶이인데 떡볶이인 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이런 상태에서요. 좋아. 귀류법을 쓰자고 한다고. 귀류법을 써보자고. 써보면 어떻게 해요? 떡볶이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떡볶이인데 라면이라고 가정을 일단 하는 거죠. 라면을 가정했더니 모순이 발생해. 그죠? 떡볶이가 라면 아니지. 꼬불꼬불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국물이 있지도 않고 라면은 아니야. 그렇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요. 순대라고 가정해야겠죠. 순대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것도 모순이 발생해. 따라서 라면과 순대가 아니니까 떡볶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 갔냐?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게 귀류법이라고. A가 아니다. 떡볶이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해 놓고요. 나머지 것들에 걸리는 것들은 다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A 아니면 B인 것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고 발전해서 여기까지도 그러면 이걸 증명할 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했던 놈들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한 걸 다 보여줘야겠구나.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죠? 됐어. 굿. 그래서 1달러. 자, 그래서 귀류법은 이렇게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다. 그렇죠? 자,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A1, 2, 4에 10번 보세요. 이거 지울게. 좀 양이 길어서. 적었지? 적어놓고 지운다. A1, 2, 4에 C번이야. A1, 2, 4에 C번 보세요. C번은요. 문제가 대표적인 귀류법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해라 이거지. 그치? 자, 보통 교과 과정에서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별말이 없으면 항상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제한된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래.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 거 다 알잖아. 그렇죠? 따라서 루트 2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랑 똑같은 문제냐면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걸 증명하라. 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 젠장.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다 알잖아. 그렇죠? 루트 2가요. 무리수인 건 다 아는데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귀류법 쓰는 거라고. 출발하자. 루트 2가 선생인 걸 증명하라 이런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프루프. 좀 기니까 잘 보세요. 이거 하나 잘 익혀둬야 된다. 가자. 가자. 잘 보세요. 천천히 갈게. 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또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으면요.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니까 루트 2가 뭐예요? 유리수가 아니라고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거니까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즉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이거를 부정하는 건요. 유리수가 아닌 거야. 아닌 건 유리수인 거니까. 그렇죠? 또는 루트 2가 무리수의 부정은요. 루트 2가 유리수인 거니까. 그렇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렇죠? 즉 결론을 부정해서요. 결론을 부정해서 이렇게 가정된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지? 자, 볼까?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순간에 이제 루트 2를요. 이렇게 놓을 수 있어. 루트 2는 A분의 B. 단 A와 B는 B는 서로소인 정수. 자, 어떤 책에 뭐 정수, 자연수로 쓴 책도 있는데요. 이걸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만약에 내신 평가가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쓰세요. 이거 정수라 썼다고요. 감점하는 선생님도 있었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선생님은. 하여간에 자연수라고 했으면 자연수. 양수니까 자연수여야지 않냐.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자, 일단 선생님은요. 선생님대로 A, B는요. 서로소인 정수. 단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렇죠? 분모가 0 되면은 뭐에 빠져요? 분모가 0 되면은요. 예. 부정이나 불능에 빠지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자, A, B는 서로소인 정수인데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 서로소라는 거에 대한 언급. 서로소 정의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 1 이외에는요. 더 이상 공약수를 갖지 않는 정수나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해. 집합과는 달라. 알겠냐?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 배웠었잖아. 그렇죠? 자, 이땐 대수니까 서로소의 의미는 A, B가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수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써주면은요. 써줄게 이거. 이거는 증명할 때 쓸 필요 없다. 없어. 그냥 언급해 주는 거야. 뭐야? 자, 서로소 분수꼴인데요. A분의 B가요.
서로소인 그러한 정수야. 그쵸?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런 분수는 기약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약분수. 이미 약분된 분수 알겠죠? 이미 약분된 분수. 자, 유리수는요. 분수꼴의 수이기 때문에 D가 있는 수, B가 있는 수. 그래서요. 뭐 2분의 3, 4분의 6, 뭐 6분의 3배 3배 9 이런 게 몽창 다 같은 그러한 유리수들이거든. 맞잖아. 그 중에서요. 이런 것들을 다 놓고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같은 값을 갖는 유리수가.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한 기약분수요. 즉 모든 유리수는요. 자, 형태가 다르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갖는 뭐다? 기약분수의 형태로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어떤 유리수든 간에 너희들 다 약분 많이 해봤었잖아. 그렇죠? 예컨대 6분의 얼마입니까? 14가 있으면 이거 얼마입니까? 3분의 7. 그러면 이걸로 쓰지 않고 이걸로 쓰자 이거죠. 그렇죠? 이해 갔어? 따라서 모든 어떤 유리수든 간에 최고로 간단한 서로소인 두 분자분모가 서로소인 상태, 즉 무슨 상태? 기약분수인 상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유리수는 기약분수, 즉 분모 분자가 서로소인 정수인 형태의 상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놓고 루트 2가 유리수면은 이렇게 기약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순 다음과 같아요. 양변에다가 a를 곱합니다. 루트 2 a는요 b예요. 양변 제곱해주면 2a제곱은 b제곱. 여기까지 간단하죠?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정수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b제곱이 짝수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지? 짝수. 그렇잖아? 여기 2배 했으니까 짝수죠. 이퀄 b제곱이니까. b제곱이 짝수니까 모두 짝수야? b도 짝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b도 짝수. 자, 이거는요. 여기다가 증명은 안 할게. 이미 대우 때 배웠었다. 대우 증명법으로요. 간단히 볼 수 있어요. 대우 증명법 뭡니까? 이거는 쓸 필요 없어. 증명할 때는요. 봐요. 이미 당연한 거니까요. 대우. b가 홀수면 b제곱은 홀수다. 맞잖아. b가 홀수야. b를요. 2k 플러스 1. k는 정수할까요? 자, 이게 b가 홀수면 b제곱은요. 요거 제곱해봐. 4k제곱 플러스 얼마야? 4k 플러스 1이니까 2로 묶어주면 2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돼서요. 어떤 정수의 2배 짝수 플러스 1 홀수 맞잖아. b가 홀수면 홀수 이렇게 표현한다. 홀수 이렇게 표현해. b제곱도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넘어갑니다. 대우증명법. 저거는 놓으세요. 그죠? 대우 써놓고 b는 홀수. 이렇게 2k 플러스 1, k는 정수 써놓고요. 제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2로 묶어주고 1이 남으니까 b제곱도 홀수다. 그렇죠? 대우가 참이니까 본명제도 참이다.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좀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데 일단 익혀야 돼. 봐요. b가 짝수니까 선생님 b를 2k라고 할게요. 단 k는 정수. 짝수니까 그지? 어떤 정수의 2배 해준 게 b잖아. 그렇죠? 짝수는 항상 이렇게 표현. 좋아요. 자, b가 2k 짝수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 2k를요. 여기다 넣어볼게.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a제곱은 2k의 제곱 4k 제곱이 되겠고요. 따라서 a제곱은 2k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따라서 결론. 여기 있던 k라고 하는 정수의 제곱의 2배 한 게 a제곱이니까 a제곱이 무슨 수? 짝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a제곱이 짝수니까 똑같이 a도 짝수죠. 그렇죠? 또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이것도 대우 써서 증명한다. 앞이 복잡하고 뒤가 간단하니까 대우 증명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쓸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자, 1달러 시킨 다음에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어. 왜요? 즉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b는 2k. 근데 b가 지금 짝수였죠? 빨간색 쓸까요? 네. b가 짝수. 근데 a도 짝수래. 그럼 어디에 모순이 되죠?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A, B는 서로 소인 정수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죠? 왜요? 아니 짝수고 짝수면은 2라고 한 놈이 적어도 약분할 게 또 생겼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A, B는 서로 소인 정수가 될 수 없는 거지. 이 말인 즉슨요. 따라서 루트 2는 기약분수 형태, 분수인 숫자의 기약분수인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거야. 루트 2는요. 기약분수인 형태, 모순 발생, 그죠? 기약분수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 즉, 루트 2는요, 유리수가
뭐다? 아니다. 왜요? 모순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A, B는 서로 소인 정수가 될 수 없다 이거지. 그치? 왜? 짝수고 짝수니까. 이해 갔죠? 이해 갔죠?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트 2는요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요. 여기다 요거 써줘야겠죠. 중요한 것. 모순. 무슨 모순? 루트 2는요 서로 소인 정수의 서로 소인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길죠. 근데 이렇게 이 패턴 그대로 정리해 놓고 반드시 니들 손으로 다시 한번 다 지우고 비어있는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봐. 그렇죠? 이런 것들 정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명법 중간에 들어간 것도 익혀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1, 2, 4에 D번 보세요. D번. D번은 좀 더 간단해. D번은 봐. D번은요.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해서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는 무리수죠. 왜요? 실수범이니까.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즉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이용해서요.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숫자가 무리수인 걸 증명해라 이거지. 그렇지? 프레프.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수학적 상식이 있어서 써먹으면 다 한 것 같아요. 이걸 직접 증명하는 것도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예, 유리수와 무리수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게 해주면 일단 무조건 무리수가 나와. 알겠냐? 알겠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덧뺄 곱나면 무리수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죠? 단 곱하기 나누기 할 때요 이때요 유리수가 0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경우는 제외. 왜요? 이 0은 좀 무식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고 빼 그럼 무조건 무리수야. 알겠냐?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하고 나누면 일반적으로 다 무리수인데 보통 무리수인데 얘가 0일 때 주의. 0 곱하기 무리수 0이라고 한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나누기 무리수 0이라고 한 무리수가 나올 수도 0이라고 하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0을 곱하거나 나누면요 0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0은 유리수니까 요것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곱하기 나누기 할 때 0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제한적인 경우. 이 내용은요 무리수의 상승 때도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직접 증명하면 바로 끝나요. 사실은. 왜요? 이렇잖아. 1은 유리수지. 더하기 얼마야? 루트 2는 뭐야?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뭐라고? 무조건 무리수라고. 그래서 무리수인 거 증명 끝. 이렇게요. 이 내용을요 이용한다면은요 바로 무리수인 게 증명이 되겠죠. 그렇죠? 됐냐? 자, 이제 이번에는 이 내용대로 직접 증명하지 말고 규律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규律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봐요. 우리가 증명할 게 이거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요. 이거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유리수라고 가정해봐. 가정해볼게. 이렇게 봐. 1 플러스 루트 2 한 다음에 이거를요. 쌤이 A라고 할까? 단 A는 무슨 수? 유리수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렇죠? 가정해 놓고요. 얘를 하나 넘겨봐. 넘기면 어떻게 되죠? 다음 같죠? 루트 2는요.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요. 루트 2가 무리수라고 이걸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좌변은 지금 무리수입니다. 얘는 무리수예요. 우변은요. 우변은 A가 유리수였죠? 유리수에서 1을 빼봤자 유리수는 사칙의 연산에 더 닫혀 있다. 그러니까 유리수끼리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무조건 유리수 나와요. 그렇죠? 유리수끼리 빼면 유리수죠. 그렇죠? 그러면 무리수가 유리수가 같을 수 있겠어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물과 기름이야. 기본적인 상식이죠. 따라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데 같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모순이 발생한다. 즉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는요 유리수가 될 수 없다.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이게 규律법이야. 됐어요? 자, 정리. 자, 간접증명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우증명법과 규律법. 언제 쓰는 거야? 직접 증명법. 직접 증명하다가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복잡하고 뒤가 간단해. 어떻게? 대우. 못못이 아니면 못못이 아니야? 대우. 너무나 당연한 걸 증명하래. 막 루트 2가 유리수인 거, V쌤이 선생님인 거.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내에서 그러면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라 가정하자. V쌤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라 가정하자라고 한 다음에 모순이 발생한 걸 보여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규律법.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